요즘은 어떠세요? 뭐 근황 서로의 근황 한번. 저는 영국에 정말 짧은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이제 미용 경력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받는 트레이닝 코스 같은 거였어요. 한국의 또 위상을 제가 또 거기서 느끼고 왔죠. 예. 제가 무슨 한국에서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면 막 볼때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안 되겠다가 막 와가지고 내 말 들으려고 하고 K-뷰티에 제가 위력을 느끼고 왔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약간 미용 시술이 좀 대중화되어 있고 외국에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또 그 나라 가서 또 유행할 거니까 뭐가 유행인지 무슨 시술 많이 하는지 또 제가 뭐에 관심 있는지 막 하고 갑자기 인스타그램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한국 피부과 의사로서의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죠. 그래서 그게 휴가는 아니었던 거죠? 휴가죠. 이게 휴가죠. 일만 하고 왔는데? 그게 휴가야? 비행기에서 잠을 엄청 많이 잤어요. 진짜 평상시 잠을 못 자다. 원래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내리니까 피로가 쫙 풀렸어요, 진짜. 왜냐면 거기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 너무 좋았어요. 연락이 안 돼서. 저랑 현준이는 같은 시기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오, 휴가 다녀온 거예요? 저는 사실 토 1이 제주도에서 제약회사 주최하는 심포지엄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참석하는 김에 목요일, 금요일 휴가를 좀 써서 조금 길게. 가족들이랑? 갔다 네, 가족들이랑. 좋았겠다. 현준이는? 저도 아내가 제주도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따라가면서 또 이제 아내 일하고 아이랑 저랑 놀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자 뭐 저도 영국 갔다 온 얘기, 제주도 갔다 온 얘기 한 김에 네. 여름 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깊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뭐 미리 준비하거나 갔을 때 좀 당황하지 않도록 알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8월 달에 태국 가요. 예! 와. 8월에 태국 엄청 덥지 않나? 오히려 더운 나라 가면 이제 수영하기 편하니까 수영하러 가죠. 그러면 제가 또 수영하거나 또 물놀이 하기 전에 우리 햇빛 많이 보니까 그 전에 내가 준비할 것들을 좀 알려드려야겠네. 나는 휴가 가기 전, 휴가 갔을 때, 그 다음 후 세 번의 케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주 유익할 겁니다. 내가 여름 휴가를 가면 꼭 바닷가를 간단 말이야. 바닷가 가면은 피부가 엄청 건조해져요. 건조해지고 새까매지고. 맞아. 바닷물 때문에 더 그런가? 그렇죠. 삼투압 현상 때문에 더 쪼글쪼글해지죠, 사실은. 여행 가기 전부터, 최소 한 일주일 전부터 저는 항산화제를 좀 먹으라고 해요. 우리가 결국 자외선을 받으면은 거기서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콜라겐도 파괴되고 막 늙는단 말이죠. 근데 미리 몸에다가 항산화제, 그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그 먹는 선크림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을 이렇게 한 번씩 밖에 이렇게 막을 씌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부터 갔다 와서 한 1, 2주 뒤에까지 쭉 잘 챙겨 먹으면 너무 좋아요. 뭐를 먹어요? 종합 비타민제도 괜찮고요. 조금 뭐 비타민 같은 거 먹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카로티노이드 같은 거 많이 들어간 뭐 살구, 아보카도, 수박, 그런 호박 이런 것들, 이런 야채나 채소 같은 걸 충분히 드시면은 사실은 영양제 안 먹어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선크림 같은 개념. 그래서 일단 가기 전에는 비타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약 같은 거 좀 챙겨가고, 약간 리도맥스 같은 스테로이드 연고, 항생제 연고 같은 거 하나 챙겨가고, 지르텍 같은 거, 이제 알러지 약 같은 거 좀 챙겨가고, 베드버그 약 챙겨가고, 딱 이렇게 챙기면 돼요, 사실은. 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가지고는 이제 선크림 잘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온도 낮춰야 돼요. 저녁 때쯤 되면 좀 피부 온도 낮추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얼굴 빨간 거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알로에. 알로에 여기는. 근데 나도 사실 조심해야 될 게 알로에 수딩 겔도 좋긴 좋은데 홍조 심한 사람들은 그거 하면서 홍조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얼음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얼음을 먹고 얼음물을 마시고 자주자주 물을 마시고 찬물 마시는 거예요. 코어 온도 자체를 그렇죠. 낮춰주는 시상하부가 사실은 온도 중추잖아요. 시상하부에서 그러면은 지금 몸 안에 온도 떨어지는 거 하면서 몸 열 발산이라든지 만들어내는 양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자극감이 적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는 보습해야 돼요, 진짜. 보습하고, 그 다음에 사실 비타민 계속 먹는 거 좀 더 먹고, 너무 많이 타서 장벽 관리나 색소 관리가 안 되면 초기에 뭐 피부과 오는 것도 방법이고요. 우리 이제 알겠죠? 네. 이제 여행 갔다 오는 거 피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장거리 비행도 하고 되게 그렇지만은 이 장거리 비행했을 때 어떻게 중간중간 몸 풀어야 돼요, 진짜? 병원에 여름철 휴가가 되면
오는 환자들이 몇 개 특정 질환들이 확 느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담 걸린 것처럼 뻐근해요. 뭐 엉덩이 아파요. 뭐 비행기 타고 와서 뭐 허리 아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의학 쪽에서는 그거를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기는 원인이 이제 뭔가 안 좋은 자세나 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감정적인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근막 통증 증후군이 의심이 될 때 해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3가지 팁이 있어요. 제일 많이 아는 거죠. 스트레칭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목에 담이 있다. 네. 승모근 통증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알려줘요. 내가 이쪽을 스트레칭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의자의 한쪽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고개를 요걸 45도로 돌리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쑥 당기는 거예요. 손가락 끝으로 약간 목을 잡아당기면서 시원해. 승모근이 늘어나는 그 자극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초 동안 쭉 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이걸 몇 번 반복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약간 마사지랑 비슷한 건데 이런 데 누르면 아픈 데가 있어. 그리고 흉쇄 유돌근이라고 해서 사실 목 아플 때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이런 데는 스트레칭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 근육을 딱 잡고 엄지랑 두 번째 새끼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를. 너무 꿀팁이다 이거. 이렇게 해서 10초 동안 쭉 눌렀다가 냅뒀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풀었다가 하는 식으로 국소적인 압박을 가해주는 것만으로도 여기 통증을 많이 해소해줄 수가 여기 있어요. 흉쇄 유돌근 맞아요? 그쵸, 그쵸. 네네네.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요. 뭐 예를 들어서 팔꿈치 같은데 이런 데가 막 아파. 이럴 때 요거의 수직 방향으로 엄지를 딱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항상 마찰 마사지 하는 거는 이거 맞아요, 요 이거? 근육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픈 통증 부위가 있거든요.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고 엄지는 가만히 고정을 하고 팔을 돌려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뭐 휴가 중 또는 평상시에 아팠던 근육통을 좀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비행기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꿀팁이다. 그치. 근데 되게 시원하네요 하니까. 네. 맞아. 그래서 모두들 건강한 휴가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또 정신과적으로도 궁금해요. 가끔 여행 갔다 와서 좀 안 좋아지시거나 그런 분도 있잖아요. 정신과적으로는 사실 여름 휴가는 직장인들의 거의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이야기할 건 없긴 한데 나는 여름 휴가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여름 휴가 가기 전에 꼭 저희 병원에 들러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거나 맞아, 맞아.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공황 발작이 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공황장애 있던 분들이 휴가 가기 전에 비행기에서 먹어야 하는 비상약을 처방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많고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 해외에서 병원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런 그라운딩 기법을 많이 좀 하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그라운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바닥? 그라운드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이라는 거는 이 현실이라는 그라운드에서 붕 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런 불안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되게 비현실적인 감각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데 그럴 때 이제 다시 현실이라는 바닥에 안착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그라운딩 기법이라고 해요. 이 내 눈에 보이는 물체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내가 묘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 소리가 들리고 있고 벽은 하얀색이고 의자는 회색이고 이런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색깔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소리 같은 것들을 말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뇌이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다. 나는 지금 안전한 환경에 있다라는 거를 나한테 감각으로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고 공황 있는 분 당황할 때 막 물어봐 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 도움이 될까요? 주변에서 이렇게 좀 감각을 인지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호흡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부터 10까지 아니면 10부터 1까지 같이 숫자를 세주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숨을 못 쉬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럴 때 천천히 숨을 쉴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심호흡을 해주면은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공황 발작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천천히 쉬도록 천천히 유도를 해주는 쉬도록. 게 좋은 거예요.
산부인과도 사실은 요즘에 그 태교 여행을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행기 많이 타시는데 근데 태교 여행 진짜 괜찮은 거예요? 복통의 증상이 있거나 질출혈의 증상이 있어서 뭔가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안 되죠. 안 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으니까 당연히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언제 갔다 오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2, 3분기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2, 3분기면 14주부터 28주까지. 근데 그 사이가 왜 괜찮냐면 그런 임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이벤트들, 임신 초기라면은 뭐 유산, 그다음에 임신 후반기에는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 이런 것들로 생기는 문제들이 가장 없는 시기라서 14주에서 28주 사이에 여행을 해라 라고 BMJ에 나왔던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권유를 해요. 비행기를 탈 때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28주까지는 큰 뭐 진단서 없이도 비행기 수속을 해주는 항공사들이 있고 우리나라 국내 항공사는 이제 32주 기준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주수에서는 또 너가 산모가 괜찮은지 지금 태아의 안녕이 괜찮은지를 진단서를 요구하는 항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서 없이 약간 자유롭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주수가 거의 28주까지. 그 비행기를 장시간 타게 될 때 걱정하신 것이 이제 딱 두 가지인데 보통 물어보시면 한 가지가 그 오랫동안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있게 되면 좋지 않지 않을까요? 이력과 아니면 꼭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 자체가 엄청 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장시간 운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시간 운전하는 것, 장시간 비행기를 타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혈전의 위험이 조금 올라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맞아. 그 위험이 1.4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임산부의 경우. 그래서 자주 움직이시는 게 좋고 그렇네. 정맥에서 혈액이 올라오는 걸 좀 도와주는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신으시면 좀 좋고. 그래야겠네요. 압박 임산부는. 스타킹은 도움이 확실히 돼요. 압박 스타킹은 확실히 도움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행기를 탈 때 걱정하시는 게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면 방사능에 많이 노출된다. 그걸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10시간 정도 비행기 타는 때 노출되는 방사능 양이 미미하다. 그래서 10시간 정도의 비행 가지고는 방사능 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시간 넘는 비행은요? 10시간 비행기를 타면 노출되는 누적되는 방사능 양이 얼마나게요? 제가 어떻게 한 알죠? 5 이하? 0.05 야. 미리시버트. 그러면은 뭐. 그래서 굉장히 낮은 양이기 때문에 그럼 10시간 넘어가면 걱정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거 방사능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될 거는 일본 가신다 그러면 온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요? 그 코어 템퍼러처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이들 발달에 좋지가 않고 신경관 결손증 위험이 진짜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서 오히려 차가운 물에서 수영하시는 건 괜찮은데 뜨거운 물에서 온천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임산부들은 반신욕 같은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좋은 게 아니에요. 야, 이건 네. 너무 또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이네요. 몰랐어요. 여행이 아니더라도 뜨거운 물 특히 1분기 14주까지는 사우나 그다음에 온천 뜨거운 물 반신욕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만 잘 알아가도 여름 휴가는 거뜬할 것 같은데 그쵸? 이 정도 하고 가시면은 1년에 몇 번 없는 여름 휴가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는 오아시스가 맞다? 맞나요? 맞다.